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화학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생각하고 있는 학과가 진로와 적성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화학 관련 직업을 갖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화학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은가 봐요. 네, 어떻게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화학을 전공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 좋아하는 선생님의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치우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치우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어요? 네, 저 희망 대학에 가려면 성적을 얼마나 올려야 될지 궁금하고요. 네. 또 화학 관련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적성에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한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네, 아직은 1학년이기 때문에 모든 게 좀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잘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그 내신은 아직 그 1학기 중간고사밖에 없었어요. 네.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치렀던 그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는 100분이 59에 4등급이고요. 수학은 100분이 67에 4등급, 영어는 100분이 57에 5등급, 사탐은 100분이 17.6인데요. 7등급이고 과탐은 15.5에 7등급이고요. 국영탕 종합해보면 100분위가 이제 평균 합계 200점 정도 되고요. 등급은 평균 5등급 정도가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교내 활동을 한번 보면요. 네. 교내 활동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적어놓은 상담 기록 카드에 건축부 활동을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 볼게요.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홍익대학교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 정시 전형이고요. 네, 2지망은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수식 KU 자기 추천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3지망은요. 숭실대 화학공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올해 2월에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미리 이렇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우선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성적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학생부는 이제 중간고사만 1학기 중간고사만 치른 상황이라서요. 먼저 성적 내신 좀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학생 이번 중간고사 치렀잖아요. 우리 학생? 네, 학생 듣고 계세요? 있나요? 네, 네, 네. 학생 이번에 중간고사 치는 과목 중에서 뭐 특별히 좀 잘 본 과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고 그런가요? 네, 네. 네. 어떤 과목들은 좀 잘 보고 어떤 과목들은 좀 성적이 안 나고 그랬나요? 사회 쪽이 잘 된 것 같고요. 사회요? 예. 네. 그리고 국어랑 예. 영어가 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1학기에 우리 내신 교과 성적도 석차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중간고사와 함께 이제 기말고사 성적을 합산을 하기 때문에 네. 기말고사에서 좀 부족한 과목을 좀 더 챙겨서 석차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를 좀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모의고사는 지금 국어, 수학, 영어 주요 영역은 모두 중위권 정도의 네. 4등급, 5등급 정도 중위권 정도의 성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아마 사회하고 과학, 탐구가 공부도 좀 이제 미진한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좀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역별로 좀 성적을 비교해 보면 이제 수학 영역, 그다음에 국어 영역, 그다음에 영어, 탐구 순으로 이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적이 중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화학공학과, 자연계열 학과를 희망하는데 이제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것에 상당히 조금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부분보다는 앞으로 네. 이제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학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정경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학생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1학년 학생인데 또 미래에 대한 그 전공, 진로는 또 이제 확실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학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진로라든지 미래 이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칭찬해 줄 만하고요. 뭐 보완이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대학 입시를 어떻게 이제 주안점을 좀 두고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족을 좀 보면요.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말고사까지 좀 관리를 해서 전체적인 석차 등급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교과 성적이 왜 중요하냐면 역시 이제 교과 성적은 학업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수업에다 이제 일정 부분 할애를 하는데 그 수업의 결과물이 결국 이제 학업 능력의 석차 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학교 생활에서 이 친구가 별로 이제 충실하지 않았다, 성실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자신 있는 한 과목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뭐 사회교과가 될 수 있고요. 자신 있는 한 과목이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 고사 쪽에 성적이 조금 우수하거나 부족한 과목을 통해서 내가 이제 기말고사의 성적을 합산하게 되면 석차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과목.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주로 수학이나 과학 교과 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전략을 짜서 학습을 해 나간다면 점차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모의고사의 성적이 이제 뭐 한 번의 시험을 성적을 봤는데 사실은 이제 1학년 3월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뒤에 3학년에 치르는 실제 수능을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사실은 네, 불가능한 네. 일입니다. 근데 현재 성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방향을 좀 찾는다면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달 6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결국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능의 그 앞으로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진단해서 어떻게 학습 방향을 정할 거냐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제 수능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수능을 이제 한 번 치렀기 때문에 과연 수능 시험이라는 어떤 시험일까? 수능을 이제 우리가 중학교나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봤던 내신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험의 영역과 문항수, 시험 시간 또는 출제 범위, 이제 난이도 등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기출 문제를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이제 한 세트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국어 과목이면 국어 과목에 몇 개 연도회를 이제 다 쭉 이어서 이제 풀어보고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이렇게 풀어보면서 각 영역별로 이제 과목이 가지고 있는 수능의 어떤 유형의 특징들을 조금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보다는 대부분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네, 내용들을 네. 치른 시험인데 그래서 사실은 고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만약에 3월 성적을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중학교 과정들을 한 번 더 전체를 정리하고 보충을 하고 나서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한다면 고교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은 또 사실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 문제 문항 자체보다는 그 문항에 출제된 영역별 단원이라든지 세부 영역으로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공부를 해줘야만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성적 향상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전체 이제 뭐 국어 같으면 45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데 내가 이제 푼 45문제 전체를 분석을 좀 해보면 내가 알고 푼 문제도 있고요. 이제 알면서 틀린 문제도 있고 모르는데 또 맞춘 문제도 있고 또 모르는데 정말 틀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틀린 문제 중에서 이제 그 알고 맞춘 문제라든지 또 알았지만 이제 틀린 문제 뭐 이런 문제 위주로 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나가면 성적 향상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이게 그 너무 긴 시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조바심을 내서 당장의 성적 향상보다는 영역별로 내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을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도 좀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도 사실은 동아리 건축부 활동 네. 같은 그런 정보만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교과와 함께 비교 활동도 사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해놔야만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이제 학생부 전형에서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무턱대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이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찾아서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면접 등 상황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동아리 활동도 중요합니다만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 이제 일과충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제 기록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작 이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지원을 앞두고는 사실 내가 많은 활동들을 활발하게 잘 해왔는데도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다시 이제 되새겨서 자료 정리를 하려는 상황에서는 좀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메모하는 습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어떤 그 사실보다는 사실을 둘러싼 뭐 느낀 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습관 메모를 해놓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학에서는 고교 활동 전문가나 고교 봉사 전문가 이런 친구들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는다는 것을 좀 명심해 두고 교과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네. 비교과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1학년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형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위별로 좀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한지를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순위는요, 저희가 이제 정시 전형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정시 전형으로 봤고요. 2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순위는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느 것 하나가 지금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면요. 네. 정시 전형 역시 이제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결국 학습의 완성도를 높여서 이제 고득점을 받는 것이 관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3학년을 치르는 11월 수능이 진짜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매번 공부를 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6월 모의평가도 있습니다만 모의평가를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전에 이제 수능 학습 계획에서는 좀 바람직하진 않죠.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공부 학습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또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나서 다시 그 공부 방법을 조금 수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달 만에 수능 성적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은 이제 조금 이제 빨리 성적이 올라서 내 공부가 좀 이제 성과가 있기를 좀 바라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6월 모평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시험을 되게 잘 봤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시험이 쉽게 출제되지는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반드시 한번 난이도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성적이 향상되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올랐다는 것은 조금 좀 의심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능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요. 뭐 우리 학생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수능이 쉬워요? 라는 이제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전체적인 수능의 지금 출제 기준은 쉽기 때문에 네. 이 쉬운 수능에서는 결국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학습의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수능에서 자꾸 어려운 난이도의 고난도를 한두 시간 계속 문제풀이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공부를 못하게 하는 학습에 이제 어떤 효과가 없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쉬운 단원이나 내용부터 계속 공부를 해 나가서 이제 장기, 단기 학습 쪽으로 나누어서 과연 이제 실천을 해서 성적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계속 보다 보면 자주 틀리는 유형도 있고 네.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장기 계획을 통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실천 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위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은 지금 뭐 얘기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네.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기출문제 정의 보고 싶으면 한번 살펴보고 이게 이제 과연 어떤 난이도 어떤 내용으로 출제되는지 네. 그걸 이제 그대로 모아서 내신이나 또는 수능의 고난도 문제 쪽으로 조금 돌려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정의 논술이 걱정되면 아무리 학교에서도 논술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논술을 같이 이제 병행해 나간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3순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앞으로 하얀 이제 캔버스에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잘 해나갈지를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연계열의 화학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다면 전공과 관련되는 내용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수학과의 교과 공부 위주로 해서 이제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이나 또는 이제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학교와 유리된 내용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와 함께하는 이제 활동들이 되면은 나중에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희망대학을 지금 정한 것만도 참 잘한 네. 일입니다. 네. 자, 희망대학 특징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2018학년도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해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2017학년도 기준으로 발표가 돼 있는데요. 홍대 정시 전형입니다. 다군의 신소재 화공 시스템 공학부에서 52명을 모집한다고 돼 있고요. 일괄 합산 전형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수능 반영 영역은 4개 영역 중에서 수학과, 과탐, 그리고 국어, 영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전체 3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탐구는 2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영역별로 반영 비율은 3과목이 다 동일하고요. 다만 4개 영역을 다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새로 이제 2017학년도부터 이제 한국사가 들어오는데 우리 학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등급을 받아야만이 점수가 이제 만점을 받게 되고요. 4등급부터는 이제 점수가 차등 감점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학생을 보니까 조금 이제 도전 지원이 좀 될 것 같고요. 2015학년도 작년 경쟁률은 18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4개 영역 100분위가 이제 380점 정도인데요. 한 2등급 정도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대 이제 KU 자기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화공에서 6명을 모집하는데 1단계 이제 서류로 3배수 뽑고 2단계는 면접을 하는데 수능 최저 없고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뽑는데요. 서류 평가 영역을 보시면 우리 학교 안에서 이제 어떻게 열심히 활동했는가를 보고요. 그다음에 성실하고 적극성 이런 부분들도 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전형의 취지에 적합한지 또는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서류와 면접의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좀 다른 점을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면접에서는 개별 면접을 하기 때문에 전공 관련되는 지원 동기 관련되는 부분도 점검을 한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건국대 KU 전형은 KU 전형은 도전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전 전형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작년도 경쟁률은 16대 1이었는데요. 이게 자기소개서만 반영되고 면접이 당락을 정하기 때문에 준비만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세 번째가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숭실대 SSG 미래인재 전형인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21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 서류로 선발하고요. 2단계는 아까 건대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1단계 성적을 포함해서 인성 면접을 치릅니다. 네, 수능 최저 없는 거나 또는 서류에 학생부 자소서 번영하는 것은 똑같고요. 서류 평가고 면접 평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건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반영 정도가 조금 더 이제 낮을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들고 특히 이제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이제 건대, 홍대보다는 숭실대가 목표를 잡기에는 조금 더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정경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확고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진로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이 많은 준비를 해 나간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무난히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희망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학과와 진로 적성이 잘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성적이면 희망대학 갈 수 있느냐 정시에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이 이제 대략 한 2등급 정도만 나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보는 모의고사에서 내가 2등급을 받으려면 전체적인 문항에서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될까 이렇게 접근해서 점점 맞추는 문항수를 더 늘려가면 틀린 문항수를 줄여가면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쉽지 않습니다만은 한 개개 영역별로 좀 목표를 세우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니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으로 4개 교과 영역의 평균 등급이 한 내신 2등급 정도 이내라야만이 학생부 교과가 가능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교과 성적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 학교 활동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잘 채워 나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화학공학과가 목표 대학에서 좀 높잖아요, 그죠? 네. 다른 이제 대학 범위까지 보면 하위학과까지 보면 좀 낮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분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질문했던 것 가운데 자신이 생각했던 학과가 진로와 적성에 맞는지 이걸 지금 질문했거든요. 네. 우리 진로 상담에 한번 우리 학생이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요. 명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가수를 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배우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아나운서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 전문 기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하고 적성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다만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이게 기다려지고 또 흥분되고 뭐 갑자기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이런 성향들이 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혹시 이런 게 적성하고 일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객관적인 어떤 여러 진로 성향 검사라든지 적성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결과물과 학교 안에 이제 교과 성적들과 또 이제 비교과 활동들을 같이 두루두루 살펴서 진로를 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우리 학교에 계신 담임 선생님, 네, 담임 선생님과 꼭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 진로 담당 선생님 또는 이제 가까운 친척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도 진로 선택에서 좀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우리 학생 지금 너무 꿈을 확실하게 정하려고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열심히 학교 생활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면서 차근차근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윤상영 선생님, 또 이치우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서울대 의예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